KKMD 836화 스페인 군사전문지 인포디펜사 번역. 미운털 박히며 스페인에서 퇴출된 이스라엘 풀스. 유력 대체 후보 K-239 천무 브라질 아스트로스2와 격돌하다. 가장 안전하지만 기술 자립엔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 미국 하이마스. 미국의 M14의 하이마스도 검토 대상이지만 스페인으로의 기술 이전 같은 문제들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다. M14의 하이마스는 록히드 마틴이 미 육군을 위해 개발한 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다. 6륜형 FMTB 트럭에 탑재되는 이 시스템은 전술적 기동성, 정밀성, 그리고 화력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어 지상군이 장거리 목표물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이마스는 최대 사거리 70km의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 GMLRS 6발 또는 300km 거리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육군 전술 미사일 에이테킴스를 발사할 수 있다. 또한 사거리를 약 500km로 확장한 정밀 타격 미사일 프리즘도 개발 중이다. 하이마스는 다양한 분쟁에서 그 효과를 입증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략적 요충지를 정밀 타격하는 데 사용되어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다.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라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대만 등이 하이마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로코 또한 하이마스 16문 구매를 발표하기도 했다. 요약해보자면 미국산 M14의 하이마스는 현대 포병의 핵심 무기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기동성, 정밀성, 그리고 화력이라는 3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어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가 계획 중인 중기 프로젝트 FLPT, 문제는 시간이다.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옵션은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푸아프 롱그 포르테 테헤스트흐 이하 FLPT 프로젝트다. 프랑스 군수총국은 사프란과 MBDA, 탈레스와 아리안 그룹으로 구성된 두 개의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사거리 150km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FLPT 프로젝트의 목표는 M270 MLRS의 프랑스 버전인 기존 LRU를 대체하여 해외 시스템에 대한 주권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FLPT 프로젝트는 2024-2030 군사계획법에 따라 2030년까지 13문의 시스템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총 26문을 도입하는 데 6억 유로, 한화 9,300억 원을 배정했다. 2024년 1억 2,400만 유로가 이 프로젝트에 배정되었으며 2025년부터 시스템 구축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프랑스 육군 참모총장 피에르 쉴 장군은 2027년까지 FLPT 시스템을 배치한다는 당초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유럽 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 2024에서 MBDA와 사프란은 FLPT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된 227mm 유도 로켓 툰다르트를 선보였다. 이 로켓은 INS, GNSS 항법 시스템을 사용하여 최대 150km 거리의 목표물과 교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MBDA와 사프란 외에 탈레스 아리안 그룹 컨소시엄도 FLPT 프로그램에 도전하기 위해 툰다르트와 유사한 성능을 지녔지만 사거리가 최대 500km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솔루션을 제안했다. 이러한 경쟁은 프랑스 육군의 요구에 적합하고 가장 높은 효율성을 지닌 옵션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FLPT는 프랑스가 만든 또 다른 무기체계 세자르 자주포와는 상당히 다르다. 155mm 주포를 탑재한 세자르는 뛰어난 기동성과 빠른 속도를 제공하지만 최대 사거리는 약 40km에 불과하다. 반면 훨씬 먼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중심 타격할 수 있는 FLPT는 세자르의 공격력을 보완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FLPT의 가장 큰 단점은 아직 프로젝트 단계이기 때문에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며 반면 스페인은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풀스와의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입찰 마감일이 연장될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군사 전문지 인포디펜사가 지난 2025년 6월 4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풀스가 스페인 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 시람에서 탈락한 이유와 미국산 M14 하이마스 및 프랑스 FLPT가 그 대체 후보가 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기사를 통해 충분히 설명된 것 같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고성능 다연장 로켓풀을 국내 기술로 국내에서 생산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조건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두 기종이 바로 대한민국 K39 천무와 브라질 아스트로스2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K39 천무와 아스트로스2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현대화와 규모의 생산에 있습니다. 2014년 초도 배치된 K39 천무와 1983년 초도 배치된 아스트로스2 사이에는 무려 31년의 시간이라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는 K39 천무와 아스트로스2 사이에 상당한 기술력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죠. 실제로 현대 무기체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전을 가능하게 하는 C4I 연동 능력이 K39 천무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반면, 아스트로스2는 최신 개량형인 마크 6가 되어야 비로소 C4I 연동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290km와 300km로 사거리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두 시스템이지만 유도 정밀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K39 천무의 경우 유도 정밀성을 나타내는 원형 공산오차 CEP가 2에서 5m 정도에 불과한 반면, 아스트로스2의 원형 공산오차 CEP는 10m에서 30m 사이를 오고 갑니다. 즉 K39 천무는 목표물에서 아무리 많이 빗나가도 반경 5m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격하지만, 아스트로스2는 최대 반경 30m 정도까지 빗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장전 속도에서도 두 시스템은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모듈로 일괄 재장전을 하는 K39 천무는 5분 안에 재장전이 가능해 소위 말하는 사격 후 진지이탈, 슛 앤 스굿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크레인을 사용해 수동으로 재장전해야 하는 아스트로스2는 재장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속 정밀 타격 능력 및 순간 집중 화력이 필요한 전장에 적합하지 않은 무기 체계입니다. 더구나 K39 천무의 대당 수출 가격은 28억대인 반면, 아스트로스2의 대당 수출 가격은 50억대로 가격 면에서도 K39 천무가 더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기술 이전 의지 또한 브라질에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죠. 이렇듯 기술적, 가격적 여건에서 본다면 K39 천무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지만, 방산계약에는 여러 정치적, 외교적 변수가 크게 작용한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과연 스페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